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조도건 학생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도건 학생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고 하는데 좀 좋은 소식이 있나요? 좋은 소식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하반기 준비로 바로 돌입을 했는데요. 뭐니 해도 멘탈 관리랑 체력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아웃풋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을 자주 오랫동안 봐온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도건 학생이 또 문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문과 채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지금서부터 바로 열심히 좀 준비해야 돼요. 동훈이 이번에 어디 썼어요? 저 이번에 쓸만한 데는 다 썼는데 예, 면접도 몇 군데 갔었는데 면접에서도 떨어지고 최종에서. 근데 면접까지 가면 대려 얼굴인데. 약간 좀 훈훈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지가? 얼굴이 반듯해 보이고. 밝은 얼굴이어서. 그럼 반대로 얼마나 말을 못했길래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학점이 어떻게 돼요? 학점은 3.8 정도 이게 되는데 학점도 좋은데 예. 면접까지 가서 떨어진 토익은? 토익은 800 중반 정도. 오, 좋은. 900은 돼야지. 예. 저희 몇 점이신데요? 안 봤어, 나. 토익을 본 적이 없어.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기업은 홈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997년 삼성물산이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을 연 것이 출발이었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수도권의 많은 이마트와 중복을 피해 영남권에서 우세를 점했습니다. 이후 1999년 한국의 삼성물산과 영국 최대의 유통기업인 테스코가 손잡고 삼성 테스코를 설립, 창립 4년 만에 대형 할인점 업계 2위가 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07개의 하이퍼마켓과 828개의 익스프레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2008년에는 이랜드 리테일로부터 홈에버 매장 36개 점을 인수하면서 수도권에서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2011년에는 삼성과 테스코의 상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법인명이 홈플러스로 변경되었고 테스코가 삼성물산의 잔여 지분을 전량 매입함에 따라 2013년 홈플러스는 완전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MBK 파트너스가 60억 달러의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자본마트가 되었습니다. 사원수는 24,456명이고요. 매출액은 7조 9,334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창립 20주년을 맞고 있는 홈플러스입니다. 기업 이미지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 도건 학생은 자주 가죠? 사실은 자취생이라서 자주 네.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요? 제가 또 고향이 대구입니다. 이게 대구에서 1호점을 열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홈플러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엄마 손잡고 가서 이렇게 막 장난감 사들려고 쪼른 기억이 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군요. 우리 상국 형님은 저는 일단 어렸을 때 그 5일장에 대한 기억이 있고 5일장이요? 예. 5일장이요? 장이 5일마다 네. 씁니다.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홈플러스 자체가 아직도 우리 동네에 없습니다. 없죠. 예. 저는 서울에 와서 홈플러스 처음 가봤는데 이때 이제 자취할 때 저는 좀 좋았던 게 그때 이제 새벽에 가서 가면 이제 그 치킨 같은 거 남들이 다 안 사가면 3,000원 싸게 줘요. 네, 맞아요, 알죠?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스시 이런 것도 싸게 주고 맞아요, 이런 걸 이제 맞아요. 사 먹었던 기억이 저는 참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등포에 있었거든요, 홈플러스가. 맞아요. 네. 싸게 주잖아요. 항상 늦은 시간에 개그맨들의 가면. 자취의 네. 시작이 영등포거든요. 그래요? 싸요,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홈플러스 사정이 사실 좋지 않았던 게 있어요. 왜냐면은 가습기 살균제 이런 악재가 좀 많았거든요. 네. 홍쌤께서 혹시 그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후에 그 기업 분위기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모펀드를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최대의 사모펀드라고 하면 칼라일 또는 이제 KKR 이런 펀드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제치고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MBK 파트너스가 승리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봤을 때 3,000한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전 기수에는 이 부분이 약 한 1,49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턴어라운드가 지금 현재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그 실적이 아주 안 좋았을 때는 그 당시 때 이제 MK 파트너스로서 기업이 매각되면서 임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격려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 좀 착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런 강력한 턴어라운드의 그 배경에 신성식품 이런 강화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365 플러스 이런 편의점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 하지만 최근에는 매각되고 나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홈플러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도건 학생 어디를 다녀왔나요? 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또 성실하게 잘 대답해줘서 굉장히 즐겁게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조도건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명문사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홈플러스인데요. 홈플러스 색깔이 빨간색이니만큼 고대가 조금 떠올라서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혹시 연대 학생들은 그래도 홈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실까요? 너무 대학생 같지 않아? 근데? 그렇죠.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오영호라고 합니다. 몸이 보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이런 헌법책, 뭐 민법, 뭐 상법 뭐 이런 책으로 이렇게 막 아령처럼 이용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헌법책도 무겁고 민법책도 무거워서 공부도 좋지만 운동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받아주네요.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제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골목상권 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럼 이제 주말에 그 강제 의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학도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말에는 또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대기업을 휴업을 시키고 그런 것은 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소비자의 게 아닐까 입장에서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생각이 됩니다. 새벽에 휴일에 가고 열지 싶은- 않거든요. 네. 뭐 하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밝은 친구들이네요. 이마트 대 홈플러스, 홈플러스 대 이마트. 학생들이 주도를 하는. 자, 선호하는 그럼 대형마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이마트.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지금 오늘 주제가 홈플러스지만 지금 대부분이 이마트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마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가보면 다 이마트라서 홈플러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접근성이 되게 떨어진 것 같아요, 홈플러스는. 그리고 이마트는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서울 지역은 이마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사실 저는 저희 집 근처에 바로 홈플러스 매장이 큰 게 그렇죠. 있어서 원래 가까운 데 가는 게 맞는데 진짜. 저는 자주 애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인천에서도 그래요. 어. 홈플러스가 더 많아요. 네. 홈플러스에서 혹시 만약 일하게 되면 네. 어떤 직무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유통을 좀 담당하는 뭐 물류 담당이나 이런 직무를 해보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회사의 메인 업무를 좀 맡는 게 그 회사 전반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그런 유통망을 좀 그 뭐 구조나 이런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외국 친구예요. 혹시 홈플러스랑 이마트랑 둘 중에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좀 더 익숙한 홈플러스를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둘의 차이를 잘 모르긴 하는데 뭔가 이름은 홈플러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삼성 그 계열사였다가 최근에 아니라고 들었어요. 또 충격받았어요. 홈플러스가 삼성 게 아니라서 충격을 받았다고요? 네. 저는 삼성 건 줄 알고 있었고 7년 동안 근데 7년 만에 그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근데 외국인이 삼성 걸로 알고 있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대단한 거죠. 실제로 보면 요즘 삼성 같은 기업은 외국인 시행을 따로 해요. 아, 전체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앉아있는 학생이 있는데 한번 저 학생한테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통화했는데 좀 이따 인터뷰하면. 네. 되게 하긴 연세대인데 왜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성대 학생이잖아요. 성대학생이잖아요. 예. 오늘 주제가 홈플러스라서 그러는데 혹시 네. 홈플러스 자주 이용하시나요? 홈플러스요? 네네. 그러니까 집 앞에 이마트가 가까이 있어서 이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요?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네. 뭐 희망하는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인력 관리,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좀 뭐 소통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사람을 좋아해서.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 아나운서 중에 네. 그 황보미 씨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상형이에요. 예전에 아이러브 베이스볼도 진행하시고 그러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그럼 최희 아나운서, 황보미 아나운서 하나, 둘, 셋. 최희요. 영훈 학생 다음 녹화 때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거의 홈플러스로 시작해서 최희로 끝났네요. 그러니까요, 슬픈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마트에 진짜 너무 많은 친구들이 홈플러스가 좀 민망해질 정도로 이마트 얘기를 많이 꺼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홈플러스라는 그거를 이제 네. 그게 주제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끌어내고 싶었는데 대부분 저는 이마트가 더 좋아요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점이 조금 말문이 막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예, 또 한간에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떠도는 소문. 성장 정체로 사내 불안감이 크다고 카더라. 예, 어떤가요, 홍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이제 사모펀드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이제 어찌 보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업을 저가에 매입을 해서 이 기업을 살리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또 많은 돈을 받고 되팔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식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MBK 펀드 입장에서도 당시 국내 M&A 역사상 가장 최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7조 2천억의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간 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수가가 나오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다 뭐 그런 전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주인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덩치라든가 매각의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단기적인 어려움은 지금 당장 들어오진 않을 거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전민기 팀장님 연봉은 여기 또 어느 정도 됩니까? 대졸 사원 평균 연봉이 한 2,542만 원 정도 되고요. 대리가 3,479만 원, 과장 4,672만 원, 차장 5,460, 부장 6,19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대형마트 유통업계들이 사실은 좀 연봉이 짠 편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홈플러스는 그 대형 마트 중에서는 뭐 그렇게 낮은 평균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상승률도 그렇게 높진 않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홍 쌤께서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이제 좀 취업이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예전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 물류 쪽으로 취업을 했던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학교는 이제 국승세단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토익도 한 600 후반대. 그다음에 스피킹도 뭐 5급. 그다음에 뭐 학점도 3점 초반의 산업공학도였어요. 그런데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홈플러스라는 기업에서 직장 체험 활동을 진행해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방학 때 인턴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어떤 기업에서 체험형으로 그 기업을 맛볼 수 있고 기업의 직무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했던 케이스이고요. 또 이 유통업이라는 건 전공을 많이 보진 않아요. 예전에 홈플러스 들어간 제 여학생인데 학교는 마찬가지로 이제 국승세단 수준인데 전공이 이제 컴퓨터 공학이었고 나이도 뭐 28이었으면 여학생 치고 굉장히 많이 늦었죠. 그런데 뭐 학점도 한 3점 중반. 근데 취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유통업은 전공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영업형의 직군이라 하면은 내가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영업적인 자질 자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얘기하는 홈플러스는 물론이거니와 또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마트와 백화점 또 뭐 편의점 이런 전반적인 물류업을 생각하는 유통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번 방학 시즌 때 내가 좀 현장에서 업무 경험을 쌓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턴 기간 자체가 너무나 길어지게 되면 하반기 대비를 못할 수 있으니까 인턴 경험이 전무한 분들이
기업들이라고 하면 짧게 진행되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인턴이라든가 체험형 과정들을 통해 유통과 관련된 나의 직무 경험을 쌓는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홈플러스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모던하우스 샵 7,000억입니다. 우리 MBK 파트너스가 이랜드 리테일의 인테리어 생활용품 브랜드인 모던하우스를 7,000억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생활용품 사업을 강화한다고 7,000억을 쓴 거죠. 아, 대단합니다. 모던하우스 일단은 이랜드의 굉장히 알짜배 있기 브랜드입니다. 맞아요. 예, 이랜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게 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일단 홈플러스가 지난해 비용 절감이라든지 뭐 매장 효율화를 통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 사실인데 기업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리고 또 성장세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생활용품 브랜드인데 홈플러스는 생활용품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이 지금 어떤 추세냐면은 패션에서 식품으로, 그리고 이제 식품에서 다시 인테리어 용품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인테리어 생활용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 입장에서도 이 생활용품 매장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좀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랜드에서 운영하던 이 모던하우스를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생활용품 시장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타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는 이마트 가보셨겠지만 자주라고 하는 그 브랜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에 1,7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그 생활용품 시장을 이끌었는데 2015년에 1,900억, 2016년에 2,100억 원 계속해서 신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에서는 자주 이렇게 자리를 잘 매김하고 있고요. 롯데마트도 이제 2015년 하반기부터 룸바이홈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까지 전년 대비해서 한 42.6% 굉장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케아 같은 외국계 생활용품점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국내 전출 러시를 이루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만 이제 MBK 파트너스가 이번 모던하우스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홈플러스의 전 매장을 이제 새로운 판매 채널로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것들이 생활용품점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강자로 좀 우뚝 서기에 노력하는 것 같고요. 이 세 개의 회사가 갖고 있는 생활용품점의 다툼 또 싸움 앞으로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F2F 샵 PB 상품입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PB 상품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이 F2F라는 패션 브랜드. 그리고 올해는 바캉스 용품 70여 종을 출시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사실 PB 상품에 대해서 다소 안 좋은 이미지도 있었는데요. 있었죠. 요즘에는 상품의 질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PB 상품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썼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PB 상품의 어떤 전성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 같고요. 뭐 1인 가구 증가, 소비 생활 패턴 변화 이런 저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PB 상품을 내놓은 거였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업체가 있어요. 데이지라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고 계시지만 국내 스파 브랜드 2위를 지금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이 한 4,750억 원 정도 했는데 출시 년도가 2009년 2,002억 원에서 7년 만에 지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유니클로 다음으로 국내 스파 브랜드 매출 H&M 뭐 그런 거랑 상대한 에이세컨즈만 이거보다도 우위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2023년까지 이 데이지로 매출 1조 원 어마어마하죠. 뭐 거두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롯데마트는 이제 테라고 하는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브랜드하고 협업으로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달 30대 소비자 그 매출 비중이 40대를 추월하면서 약간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플러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2F가 첫 번째 브랜드숍을 뭐 오픈하는 등 패션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트 내 매장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몰에도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는 F2F를 지금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인력 관리 인사 이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쪽은 신입 쪽이 갔을 때 좀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력을 쌓으려면 혹은 그쪽으로 좀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영훈 학생이 또 인사 부문 쪽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제 인사 부문이나 인력 관리 같은 부문에서 이제 신입 사원은 이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력을 좀 쌓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훈 학생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훈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MC도 많이 보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인사의 어떤 HRM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걸 잘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보여요. 네. 근데 영훈 학생 같은 친구가 만약에 현대자동차 인사직군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네. 제 학생 지금 최종까지 올라간 학생은 어떤 친구냐면 그 친구는 현직 노무사거든요. 못 간다 이 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인사직군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무사 1차까지 패스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노동법을 공부했던 법학도들, 그다음에 조직관리를 열심히 공부했던 경영학도들, 그다음에 교육대학원 나와가지고 선생님 하려다가 방향 전환하는 HRD 쪽으로 논문을 썼던 친구들, 그다음에 군대 인사장교 출신들도 있죠. 그런데 영훈 학생 같은 캐릭터가 거기 껴있게 되면 취업이 조금은 어려워져요. 영훈이는 거기 예비군 표창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거라고요, 면접장에. 떨어질 거거든요. 좋은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도전은 가능한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훈 학생 같은 캐릭터는 당연히 영업을 써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소소하게 또 영훈 학생이 또 중국어 못하잖아요, 그 친구.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영훈 학생이 어떤 기업을 써야 되는데 이 기업은 해외 영업 또 중화 매출 비중이 너무나 높다. 그럴 때는 뭐 소소하게 인사직군을 두드릴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영업 도전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훈 학생에게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도 인사 취업이 저렇게 좀 쉽지만은 않겠구나. 이건 좀 느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영훈이가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만 좀 살아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게요. 집에는 가훈이 있고 뭐 교실에는 뭐 교훈이 있듯이 그런 뭐 사원 같은 거나 이런 직원들 전체가 이제 약간 뭐 힘과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성실하게 잘 답변해주고 궁금한 점이 많은 친구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홈플러스의 이제 사내 분위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회사들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회사의 어떤 인재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인재상들은 대부분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하, 단결, 창의, 열정.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마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형네 회사 인재상이 뭐야?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그냥 유통업 본연의 분위기는 아마 녹아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통업이라고 하면 거점 영업이 중요하고 가격 경쟁이 그 어떤 필드보다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볼 때 어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를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이런 좀 비수기 때 여러분들 현직자들 또 선배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 부분은 결국 어떤 단일 기업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유통 영업이 갖고 있는 그 직무의 특징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자소서 쓸 때 또는 면접장 가서 답변할 때 보탬이 될 거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또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질문지가 안 나갔다더라고요. 어머머머, 이제 드디어. 깜짝 놀라죠, 애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질문도 중요한데, 사실은. 질문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조도건 학생. 예. 대형마트의 휴일 업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법적으로 이제 보호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자유경제 시장에 맞게 그래도 그 규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는 사실은 이제 규제를 하는 건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또 전통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통시장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규제를 안 한다는 지금 생각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행사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이제 개최를 하면서 좀 더 홍보 효과를 노리는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휴일에 영업하면 되네요. 네, 저는 영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사와 우리 경쟁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마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 그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 광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참신한 광고나 이제 그 모바일 광고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소구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주전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지금 당황해서. 확실히 미리 질문을 안 주니까 당황을 하는 것 같네요. 도건 학생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씩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하면 그게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홈플러스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바일이나 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과 광고가 좀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되는데 도건 학생 뭔가 좀 내가 면접장이니까 좀 멋있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살을 붙이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 살이라는 건 컨텐츠 자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붙게 되면 면접관이 중간에 자르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버릇들은 줄이고 좀 두 가지씩으로 간결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했을 때 듣기 좋아야지 사실 제가 합격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못 알아듣겠네.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네. 기분도 안 좋고 뭔 말인지 기분이 안 좋아. 자, 다음부터 두 가지씩으로 하는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기분 같네요. 좋게. 네. 홍기찬 씨, 대형마트의 휴일 업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재래상권, 대기업의 어떤 경제 이런 것들이 공존될 수 있는 경제 민주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너무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시키게 되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그 상권과 특징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기업과 재래상권 또 사회 모두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무시하고 여기가 대기업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재래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있게 마련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또 기준 자체가 획일적이라고 하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해외 자본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자리를 막았더니 이게 재래상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본들이 또 이 이득을 얻어간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상권마다 뭐 정답은 없지만 그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리가 조금 좀 부드럽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